말이 늦대는 아이, 또 남자 얘기네요. 24개월 된 남자인데 엄마 말만 확실히 하고 가끔 아빠 말 한대요. 너무 이래도 화나긴 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 외계어 같아서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상하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지금 상담은 이거 병원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근데 말은 이상한 외계 말을 하는데 가서 걸레 가져와 그런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심부름도 하는데 걔가 하는 말 내에서 정확하게 미닝은 엄마는 하고 가끔 아빠 한대. 그리고 나머지는 외계어 같아서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걔 말을. 그래서 제가 볼 땐 얘는 수용 언어는 되는데 표현 언어가 어눌한 거죠. 그래서 병원 가봤자 지금 24개월 된 애는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한 1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책에 썼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이제 수용 언어는 돼. 말귀는 알아듣는데 이게 표현이 어눌하니까 얘한테는 어떤 엄마가 좋다? 조용한 엄마보다 수다스러운 엄마가 좋죠. 그리고 또 애기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응가, 뭐 까까, 맘마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한 애들은 어느 날 과자, 뭐 대변, 뭐 오줌, 똥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거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한테는 앞으로 애기 말은 더 이상 쓰지 말자. 응가, 까까, 맘마, 뭐 엄마 이런 얘기 이렇게 애기 말 그만 쓰고 성인 말, 표준 말 써야 돼요. 똥, 오줌, 과자, 밥 이렇게 해서 가급적 언어 모델을 엄마가 좀 수다스럽게 해야 된다. 할머니 소리도 하고 냉장고, 과자, 뭐 이렇게 주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걔가 듣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조용한 엄마보다는 수다쟁이 엄마가 애한테는 좋아요. 말도 금세 배우고 엄마 말투를 또 배우고 이제 이런 거가 돼서 아마 지금부터 1년간만 엄마가 이런 표준말, 아기 말보다는 표준말 많이 쓰고 애하고 상호작용을 좀 바쁘도록 하시면 언어 폭발이 일어나요. 얘가 전혀 지금 못 알아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소통이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계어 같은 거 쓰는 것은 엄마가 좀 게을렀다 이렇게 제가 보고 또 아니면 말수가 워낙 적으신 분은 애 낳다서 말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됐다 그러면 약간 수다 엄마가 애한테는 정서적으로도 좋고 언어적으로 배우는데도 굉장히 더 중요한 언어 모델이다 이제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 케이스는 남자지만 수용 언어가 되니까 표현 언어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듣는 거를 좀 제대로 언어 듣는 환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표준말을 많이 쓰고 애하고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좀 하면은 수다쟁이 엄마가 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혹시 검사 받고 싶다 이게 좀 기다리셔야 된다. 36개월 이후가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서둘러서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말이 느는 것 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가 영재인가요?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아요. 저도 아들도 키우면서 뭐 어떤 얘기 이렇게 하면 어머 제가 왜 저런 얘기를 우리 아들은 내가 수학 영재 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이제 부모라 기대를 많이 하고 키우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아니었어도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영재 아닌가요? 이러고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놀 때 보면요 우리 애는요 좀 이런 게 확실히 달라요 교수님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거의 반영재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오면 전 좀 답답하긴 한데 저는 결론은 애 노는 거 보고 언어적인 어떤 에퀴지션이 좀 높다 그래서 영재성으로 판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죠. 그리고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에 많은 어떤 지금 시청각 자료에 노출됐기 때문에 예전의 애들보다는 굉장히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중해서 어떤 레고 놀이를 집중해서 잘한다. 근데 애 만든 것도 사뭇 다르다. 그래서 얘는 영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교육 업체에서
이제 그 영재성을 판별을 해준다 이런 걸로 이렇게 문구를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지. 우리 원에서는 1년간 영재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제 튜이션이 얼마고 해서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있는 애는 1년 뒤에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영재성으로 판별이 답니다. 이러고서 뭐 문구를 아주 근사하게 뭐 가드너 무슨 뭐 이런 학자들 얘기 막 이상하게 다 써가지고는요, 엄마들이 읽어도 야 여기 내가 한번 가서 우리 애를 1년 동안 영재 프로그램에 넣어서 1년 뒤에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애는 영재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문구를 보고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1년 뒤에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에 이러저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영재로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저런 행동 안 해도 자기는 책임 안 지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뭐 이렇게 애 젖먹이 애들 데리고 가서 한번 보니까 애를 젖을 이렇게 물리고 엄마가 걔를 꽂게 안으면 이런 영재 뭐 한다는 그런 학원 사설 기관에서는요, 프레시 카드를 연신 보여줘요. 이렇게 뭐 펜슬, 스카이, 투리 해갖고 막 보여주면 이제 엄마가 보고 따라하고 애도 따라하고 어느 날 스카이 그러고 펜슬 그러면 뒤집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따라해도 난 그것도 참 위험하다고 보는데 준비가 안 되네 하는 것은 어떤 아이를 받느냐면 그 프레시카드 하는 게 너무 얘는 지겨운 거야. 모르는 걸 자꾸 하니까 어느 날 한 2, 3개월 다녔는데 걔가 무슨 종이만 싹 꺼내서 이렇게 프레시카드 같이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뭐래냐면 싫어 그래요. 그래 그게 어디에 적용됐냐면 소아과 가니까 소아과에 가면 요새는 컴퓨터를 하지만 옛날 그 차트 언니들이 꺼내면 이렇게 여는데 또 그거 하려는 줄 알고 소아과 가서도 이렇게 종이에 올리니까 또 싫어 그래서 결국은 소아정신과 다니고 치료받는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 그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프레시카드를 열심히 보여준다 그래서 그 단어가 들어와서 그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애가 아니라 엄마기 때문에 엄마들을 너무 현혹하는 거고 저도 아들들 키우니까 혹시 영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들 알고선 이런 문구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또 쓰게 하죠. 그래서 경비 써서 영재성으로 판정돼도 그 다음에도 문제인 게 영재 판별 시험을 여러 번 친 애가 처음 친 애보다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재는 없고 그 판별 시험 여러 번 쳐서 성적 좋으면 영재로 판명되는 거지. 되게 웃겨요. 그래서 판명됐다 쳐도 얘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만한 훈련된 영재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재성, 영재 얘기하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영재도 아닌 애를 그냥 보통 애를 오히려 미리 망가뜨려서 저 싫어 하면 또 소아정신과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영재학원 아니어도 또 조기 영어학원 또 많이 보내잖아요. 한 4살 때부터 보내서 막 6년간 보냈는데 6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영어를 꽤 잘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 me, no, pencil 이렇게 막 국적 없는 영어 합니다. 미가 되면 안 되죠. 먼저 I have no pencil, me, no pencil은 도대체 좀 국적도 없는 영어를 한다. 그래서 이게 영어를 일찍 노출시켜도 영어도 안 되고 결국 국어도 안 된다. 나중에 추적해보면요. 이게 영어 안 된 애는 국어가 안 된 애가 영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모국어가 자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내린 애들이 제2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4살 때는 국어가 잘 안 될 때거든요. 그때 영어 학원 다니고 영어로 막 하루 종일 얘기하고 오고 이러면 국어가 안 됐기 때문에 영어 받아들이는 게 훨씬 힘들고 괴로울 때다. 그래서 실제로 제2외국어 하려면 8세까지는 좀 모국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이제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 한창 붐이었을 때 가다가 선택적 한묵종 걸린 애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국어도 영어도 아닌 그래서 일찍이 영어 노출했다가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 애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마가 소비자니까 그렇죠? 엄마가 똑똑하게 알아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적절한 판별 시험도 없는데 시험 몇 번 치고 스코어 좋으면 영재라고 판명을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보니까 가르칠 만한 훈련된 영재 교사도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 영재성이 보이거나 말거나 그냥 한 번쯤 생각할 뿐이지, 그거를 검사를 한번 받아본다든지 그래서 판정이 됐다라든지 그래서 영재교육을 시작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려서 그냥 가끔씩 한 번쯤은 영재일까 이런 생각은 엄마의 생각이고, 그냥 애가 여럿이서 잘 놀고 집중해서 놀 수 있고, 그리고 그 논 거 갖고 얘기할 수 있고 남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기초 전인 교육에 필요한 거지 않나.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영재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이제 소아정신과로 가게 하는 또 원인 제공을 엄마가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심각하게 영재성에 대한 건 좀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휴대폰에만 흥미를 많이 가지는 아이, 또는 TV를 많이 보는 아이, 제 책에 2개 거를 이제 합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도 방법이 같으니까. 그래서 휴대폰에만 흥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휴대폰 안 좀 막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 말도 늦고, 또 애들하고 놀 때 보면 잘 못 어울리고, 이제 이게 엄마들이 고민이죠. 또 TV 많이 보는 애들도 요 경우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인데, 이제 직장 갔다가 남편보다 좀 일찍 들어오면 애를 그 앱에 깔린 앱 프로그램을 딱 틀어주고, 저녁 준비를 또 아무래도 30분 1시간 하니까 엄마 뒷모습 보면서 그 앱을 보고, 이제 저녁 되면 아빠 들어오시면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러고 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 애가 산만해지나요? 이런 생뚱맞은 질문이 왔는데, 이 두 엄마 전부 저는요, 엄마 철학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우리 둘이 있다가 애 하나 툭 튀어나와서 그냥 우리는 3인, 그리고 큰애 취급하고 같이 밥 먹고 TV 보고 뉴스 보다 잠자고, 이건 옳지 않고, 애들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되는 존재죠. 잘 구성되려면 매일매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엄마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TV에 뭐 애들 프로지만 애들 앱에 깔린 대로 보고 따라하면서 하겠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되게 이제 이런 케이스의 엄마들을 보면 애하고 놀 줄을 몰라서 애하고 노는 걸 즐기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하고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 좀 찾으셔야 돼요. 뭐 즐겁지 않다, 난 나쁜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애를 관찰하고, 애가 저 웃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아 저건 되게 신났구나 이러고선 자꾸 오래 관찰하면요, 나름 이렇게 트렌드가 생기면서 재미도 붙는데, 그러지를 않는 엄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자체가 애하고 노는 게 즐겁다 이런 생각을 좀 못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휴대폰 주고 TV 틀어놔주고 하는 거다. 이제 시작이 잘못된 걸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애가 그냥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걔가 주어진 환경과 얼만큼 상호작용했느냐가 애를 이제 애 나름대로의 상태로 이제 만들어가고 구성되어지는데, 구성 요소를 너무 엄마들이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제가 옛날에 받은 예인데요, 책에도 썼지만, 두뇌가 2세 전에 뭐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엄마 몹시 불안했대요. 그래서 막 5개월 때부터 중국어, 일어, 한국어, 영어 5개 국어를 10분 간격으로 틀어주고 10분씩 쉬고 이러기를 매일 2시간 반씩 틀어줬대요. 이건 진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언제 때 18개월 되니까 애 이름 불러도 대답도 없고, 어머 이거 좀 이상하다, 뭐가 철저히 이상하게 됐다. 맨 처음엔 그 비디오 보고 영어 같은 거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되는구나 그러고 몹시 즐거워했는데, 18개월 때 애 이름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이러니까 36개월은 어떡하죠? 소아정신과 가야죠. 갔더니 비디오 증후군입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입니다. 유사 자폐입니다. 뭐 이런 얘기 쓰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게 철저히 망가뜨리고 36개월 돼서 이제 이 소리 듣는 거다.
걔 5개 국어 해서 5개 국어는커녕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 만듭니다. 그래서 엄마들 욕심으로 너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이제 IT가 만든 이런 아이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참 큰일 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직장맘인 경우도 생활 패턴이 늘 똑같으니까 아침 되면 출근하고 저녁에 오면 저녁 먹고 이래야 되고, 내일 아침 또 나갈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엄마가 앱 틀어주고 이런 일을 너무 쉽게 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제가 옛날 독일 영구에 2차 세계대전 때요, 전쟁 고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걸 실험해라 그랬어요. 그 전쟁 고아들이 때 되면 배고프면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쭉 젖꼭지 물리고 또 오줌 쫙 싸면 귀저귀 쫙 깔아주고, 또 냄새 나니까 뜨거운 물에다 한 번씩 밑에 다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애 눈 마주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오로지 때 되면 밥 주고 밑에 귀저귀 빼주고, 그 다음에 냄새 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다 목욕처럼 이렇게 쭉 해라. 1년 뒤에 거의 다 죽었어요. 물론 신체적으로 건강 안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는 건강 뭐 그냥 보통의 같이 컸지만 정서적으로 우울하다거나 굉장히 그 정신 지체 아이처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애기들은 그냥 먹는 걸로 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크는 거지. 예,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동사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 다니는 엄마, 휴대폰 애들한테 주는 엄마들은 혹시 내가 애를 저런 기계에다 맡기고, 옛날 전쟁고아들은 실제로 부모가 없어서 전쟁고아 갖고 독일에서 실험을 한 건데, 이 모성실조 이제 실험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엄마는 있을 때 TV나 이런 거에 너무 매체에다가 이렇게 하고, 엄마가 없는 건 실제로 모성실조와 같은 이제 아이로 만들지 않느냐, 한번 반성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대상으로 그렇게 1년씩 먹이기만 했더니 거의 다, 그쵸, 우울증 또 정신박약으로 그쵸, 사랑을 못 느끼고 다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론 그 전쟁 당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상당히 요즘 엄마들 부모 역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거의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애들을 다 생산해 낸다면 좀 유아기 훼손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방임형 엄마예요. 근데 이렇게 책에는 방임형이라고 안 써있고, 안 돼 소리 못하는 엄마 봤어요. 안 돼를 못해요, 애한테. 어디서 이제 노소리 하면 안 된다는 크게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됐는데, 안 돼 소리 못하는 엄마. 내가 볼 땐 약간 방임형 부모다. 오히려 예스 노를 분명히 안 해주면 애로서는 혼란스러운 엄마죠. 예를 들어 얘 밥을 때 돼서 잘 먹어야 건강하거든 이래 놓고선 애가 과자 봉투를 계속 뜯어서 먹어도 안 돼 소리 안 하면 철학은 있으되 이게 뭐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밥을 먹어야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라면 과자를 마음대로 못 먹게 해야 되죠. 과자는 사때 엄마가 따주는 몇 개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봉투가 여기저기 열면, 장롱문 열면 다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애가 좀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 받았을 때 어려서 부모들이 그냥 너무 제재하고 통제하고 너무너무 아빠가 힘들게 해서 그 딸이 마음으로 결심을 했대. 난 이 다음에 결혼하면 난 애한테 모든 자유를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애한테 자유를 줘서 키웠어요. 그럼 걔가 창의적으로 컸을까요? 이런 케이스는 반대급부로 간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역할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한 엄마 아빠만 되지 말아야지, 허용적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거를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이 그냥 아빠가 했던 그거 제재만 안 한다 그래서 애가, 그쵸? 제재만 안 한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컸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반대로 키울 경우는 역할 모델이 없어서 오히려 위험 요소가 더 있다. 지금 이런 케이스죠. 밥 먹고 튼튼해야 되는데 과자 많이 먹어도 안 돼 소리 못하는 엄마.
얘는 이제 비만되기 쉬워요. 과자에 트랜스 지방이 엄청 비만에 정말 작용을 하죠. 전 애들 어렸을 때 콜라 사이다 안 샀어요. 저희 집에 냉장고에 면 보리차, 생수, 끼케야 이제 주스 이거지 뭐 사이다 콜라가 없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사이다 콜라를 그렇게 먹나 이제 해다가 무슨 교회나 어디서 이렇게 누구 생일 파티에서 하면 왜 사이다 큰 거 1.5리터 콜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먹읍시다. 그러면 우리 집 애들 둘만 거기 뛰어가서 콜라 사이다를 이만한 컵에다가 그 음식 다 놔두고 그걸 먹고 창피를 떤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절대 안 사주니까 그 단물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생일 파티하면 가서 우리 애들만 둘이서 콜라 사이다를 한 컵씩 들이마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 둘 다 뚱땡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드링크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렸을 때 습관이 오래 가는데 이렇게 엄마같이 노소리 안 하고 과자 다 먹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는 건 난 방이면 부모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규칙을 갖고 그냥 규칙 없이 예스만 하는 건 창의적인 거가 아니다. 오히려 무질서, 구제불능아이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규칙을 갖고 절제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단호한 양육 태도가, 그러니까 호랑이 같이 무서운 엄마 말고 단호한 엄마 있잖아요. 이렇게 눈 하나 이렇게 하면 애가 아 저거는 안 되는 사인이구나 알고. 그래서 안 되는 사인을 받았을 땐 난 너무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죠. 애들 마음에도 인내해야 돼. 그 조그만 심정으로 인내가 조금씩 배워져야 4살 때 인내, 5살 때 인내, 15살 때 60세 인내 이렇게 되죠. 인내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다 이제 60 됐으니까 넌 나이 먹어서 인내해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덕목을 가리키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리켜야 된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습관. 밥 먹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소리 내는 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밥 먹을 때 해야 되죠. 언제 시작할 때. 그게 뭐 1살 전에 2살 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부모가 yes, no가 돼야지만 옳고 그름을 알고 애가 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고 안 될 소리를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방치하면요 이게 이제 약간 망나니 스타일로 돼서 옳고 그른 거 모르고 자기 편한 대로 하다가 자기도 한번 고쳐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디 그 재소자들 그 쓴 글에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막 이렇게 그랬을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따끔한 소리를 안 하고 애가 자꾸 남의 걸 집어온 거죠. 근데 집어왔는데 어느 날 크레파스가 아들 게 아닌 걸 집어온 걸 엄마도 봐도 아는데 애들이 웅성거리면서 이건 네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때 엄마가 이건 네 거 아닌데 너 이거 남의 거 가져왔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하면은 걔가 그때 망신당하고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내가 사준 거야. 니네들 왜 그러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걔를 아주 도덕의 길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소년원 다니고 하면서 추울 때 이제 옷까지 가고 막 사식 갖다가 주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랬대. 엄마 이런 거 오면 들어오고 이렇게 마시는 거 줄 게 아니라 나 그때 6살 때 이놈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큰 도덕이 안 됐잖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랬다고 하는 걸 내가 그래서 보고선 물론 행위 자는 그 애가 했지만 울타리로서 부모가 노할 때 엄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더 이상 아니다고 할 때는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게 상당히 많다. 자 오늘 내 수업 들으면요. 여기 딱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지. 그러고서 막 규칙을 막 세워요. 막 신발 이렇게 벗는 것도 이제 가르쳐야 되고 밥 먹을 때 소리 내는 것도 가르쳐서 규칙이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고 애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놔뒀다가 오늘 내 수업 듣고 안 되겠다. 저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한꺼번에 규칙이 많으면 애가 머리가 이렇게 막 터지죠. 그래서 오늘 제 수업 듣고 하려면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부터 하세요.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소리 낸다. 그러면 요거를 한두 달 집중으로 공략해서 애가 좋아지면 어떻게 한다? 칭찬을 무지무지 해야 돼요. 칭찬. 제 책의 칭찬 효과는 뭘 잘했을 때 들어서 칭찬해야 되지. 이거 한국 엄마들이 되게 안 해요. 칭찬 참 인색한 게 한국 엄마 같아. 칭찬을 무지무지 해줘야 돼. 전 미국서 공부할 때
제일로 많이 들은 게 어디저기서 듣는 거 같아요. 뭐 쇼핑몰에 가도 그렇고 어디 뭐 놀이공원 가도 굿보이 굿걸 그러면 아유 또 나왔다. 저쪽 엄마 또 이제 쇼하는 거나 굿보이 굿걸. 근데 아우 저 왜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제가 애 키워보니까 그거만이 살 길이다. 애들은 늘 순간순간 기분 좋아야 그 다음 행동이 기분 좋은 걸로 연결돼요. 좋지 않은 행동하는 애들은요, 그 전작업이 기분이 나빴을 때 좋지 않은 행동이 후속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굿보이 굿걸 하는 집의 엄마는 애 기분을 살살 기분 좋게 하는 거지. 그럼 진짜 좋은 일 해요. 그래서 진짜 굿보이 굿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 안돼소리 못하는 방임형 엄마한테는 좀 따끔하게 단호한 양육 태도를 갖고 OX를 분명히 해 주신 다음에 애가 어떤 행동을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줄 때 칭찬이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큰 애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규칙을 정해서 성공했을 때 칭찬해 주고 또 다른 한 가지, 그래서 서서히 성공 모드로 가면 오늘 이 수업은 누구나 다 이렇게 조금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엄마 보면 절도가 있고, 그렇죠? 방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단호한 양육 태도로 갖고 OX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규칙을 갖고 규칙을 잘 지켰다 그러면 칭찬해 주시면 이제 서서히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지고 애 키우는 맛도 생기고 부모됨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생기죠. 그래서 요새 양육 스트레스 이런 거, 양육 부담감 이런 거 연구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애가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뭐가 개선되면 내가 굉장히 양육의 그 자신감을 갖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두 개씩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어요. 예, 오늘은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출산 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으면 생후 1, 2년 동안은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근데 요 케이스는 엄마가 지금 도우미 이제 또 다 이렇게 알선해 놓고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 그럴 생각인 집인데 좀 좋은 말 좀 부탁해요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양육 패턴은 동일하게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도우미 아주머니가 될지 할머니가 될지를 뭐 기저귀는 이렇게 해주고 저기 우유 먹고 나서 트름은 반드시 해주며 뭔 어떻게 하고 잠자리는 이렇게 하며 그 하는 패턴을 엄마랑 똑같은 패턴으로 하게끔 통일시키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도우미에 대한 절대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애 있는 데서 도우미를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고 지적질해도 안 되고 절대적인 도우미의 그 절대권 엄마 대리모로서 절대권을 부여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뭐 얼마 전에 그 산후조리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애를 막 이렇게 거꾸로 매달고 막 그래서 이제 그 CCTV에 잡힌 케이스 보면 이런 얘기도 참 어폐가 있지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사람을 좀 존중해줘야 애가 이제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이제 할머니인 경우 시어머니나 친정엄마인 경우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볼 때 친정엄마한테는 딸들이 막 뭐라 그래요. 엄마 왜 그렇게 하니까 애가 저러잖아. 막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 하시던데요. 참고 이러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애들이 이제 할머니랑 오래 있었으니까 엄마가 와도 할머니 옆에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이렇게 쳐다보고 타인처럼 그러면 너무 속상해 하는데 그거 조금 이제 할머니만 따라간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을 노골화시키면 곤란하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또 그래서 할머니 자리에서 애를 막 뺏어오려고 하고 내가 엄마잖아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일하는 엄마들이 주로는 바깥에서 이제 있으니까 약간 죄인 같은 느낌을 받아 해요. 근데 일하는 엄마가 죄인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못 있는 것 때문에 물질적 보상을 많이 해요. 뭐 비싼 잠바도 막 사놓고 세일하면 막 두세 개씩 사고. 그래서 내가 아니 애 잘하는데 뭘 두세 개씩 사야 했더니 애가 내가 안 키워서 그런지 그냥 주의력도 산만하고 그냥 놀이터에다 놓고 오면 또 살 수가 없어서 애당초 세일할 때 세 개 사나요 막 이러는데 저것도 좀 그런 건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일하는 엄마가 죄인처럼 생각하면서 전부 이렇게 물질적인 걸로 보상하려고 하는 태도가 조금 보여주면 누가 제일 먼저 아냐? 애가 그걸 너무 금세 알아요. 그래서 난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부모는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의논할 때 의논 상대가 되는 1호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물질 보상하다 보면 부모는 나의 물질적인 후원자로 이제 1인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의지를 한다든지 의논 상대가 아닌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일하는 엄마들 죄인시하면서 너무 애들한테 이렇게 사주는 거고 막 이런 걸로 너무 이제 그렇게 어필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 하면서 애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조금 조언을 하려고 책에 쓴 거가, 부모 자녀 간에 그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애를 사랑으로 낳아서 애를 사랑하고 관심 갖게 이제 보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된다. 그 첫 번째는 그 애하고 애착 관계가 생기고 애정 관계가 생기면서 서로를 기다리고 추종하고 매달리고, 그게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서 자식 키우는 맛도 느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 노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 놀이 시간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날 무슨 놀이하고 화요일날 무슨 놀이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엄마들이 뭐냐면 제가 애 놔두고 나가서 일하는데 얼마나 눈에 밟히는데 애랑 얼마나 짬짬이 놀아야죠. 짬짬이 놀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이 짬짬이 애랑 놀게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터지고 어느 날은 이게 터지고 이러면 사실은 이래서 이번 주 내가 정신 빼고 애하고 놀지도 못했구나 이러니까, 오히려 놀이 시간표를 짜놓으면, 그렇죠? 오늘 월요일은 무슨 놀이, 화요일날은 무슨 놀이, 좀 적극적으로 놀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놀이 시간표를 만들어서 의무감으로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애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부모가 심리적으로 만족을 느껴요. 그래 우리 애는 내가 참 잘났네, 그리고 저 녀석은 또 저런 걸 잘하네 이러면서 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 심리적으로 그 이점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애를 많이 낳은 사람 엄마가 더 능하다 그러잖아. 애 하나 키운 집보단 5 키운 엄마가 훨씬 능해요. 못하는 거 없습니다. 5쯤 키운 엄마는. 그래서 똑같이 출발해서도 애 하나 키운 집의 엄마의 능력과 애 5 키운 집의 엄마의 능력이 개발되죠. 5 낳은 사람은. 그래서 애와 관계가 좋고 애랑 이제 이렇게 서로 그 애착 관계가 돈독해지면 심리적인 만족을 부모가 갖는다는 거지. 그게 부모의 이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게 관계가 좋으면 아이가 또 이점을 갖는데 2가지 면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때요? 사회성이 높은 아이. 이게 요때 형성된 걸로 오래 갑니다. 오래 가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애를 낳아서 생후 1, 2년 가는 상당히 애하고 밀접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놀이 시간표 만드시고 엄마가 자신감을 가지며 그 사이가 잘 진행이 되면 애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성이 높은 아이로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아빠를 애가 싫어해요. 난 참 이런 얘기 하긴 싫은데, 이렇게 쭉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상담 얘기를. 그러면 내가 애 같아도 아빠 싫어하겠다. 이제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24개월 된 딸인데 히스토리가 18개월까지는
시어머니가 키워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직장을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 엄마는 미안하니까 주말마다 가서 어머니 일도 도우면서 애도 돌봤는데, 이제 아빠라는 사람은 바쁘면 못 가고 뭐 두 주 걸러 갔다 한 달 있다 오다 이제 이러시 가끔 와서 본 거죠. 가끔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딸내미가 이제 버르장머리 없다고 호되게 야단치고 맨날 이게 신경이하고 싸우고 그랬대요, 애하고. 그래, 근데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이제 엄마가 키운 지는 이제 6개월 됐죠. 18개월부터는 이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리고 오고 키우는데, 이제 아빠 오셨으니까 아빠한테 가라 그러면 자지러지게 울고 아빠 싫어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뭐 무슨 수를 써서도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엄마가 저한테 상담을 오는데, 지금도 띵동그래서 아빠 오면요 엄마 뒤에 숨는데요. 아빠 요렇게 숨어서 보는 정도지 아빠를 반기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몇 번 여보 당신이 한 게 없어서 그러니 애도 이리온 그러고 좀 안아주고 좀 살갑게 몇 번 그래도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도망가고 숨어서 안 나오는데, 아빠들도 그 맨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 얘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애 마음을 하루아침에 돌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솔루션을 주세요 이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느냐, 이제 아빠는 야단치는 일에는 동참하면 안 되겠다. 절대 앞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왜냐하면 야단치고 이제 그 버릇없다고 혼내주고 한 것으로 얘는 아빠하고 불안정 애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라디오 이렇게 튜닝이 안 돼서 이렇게 하면 막 지지지지 소리 나는 것처럼 아빠 얼굴만 봐도 그 지지지지 소리 나는 것 같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부터 딸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좋은 것만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고 싫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야단 끝내는 거 하지 말자. 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시간을 좀 늘려야 되죠. 근데 이제 둘이 놀려면 못 노니까 엄마랑 같이 셋이서 할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방에서요, 양쪽 끝으로 셋이 앉아가지고 볼을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딸한테,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협동놀이 하는 거 하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볼이 이제 엄마 손으로 딱 대면 꼬링 그러면 박수 쳐준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막 협동놀이처럼 하면 이게 단합이 되면서 이제 좋아질 수 있죠. 이제 이럴 때 딸이 잘했을 때 아빠가 뭐 꼭 껴안아 주는 건 힘들어. 왜냐하면 아빠 오는 거 싫어하니까 뭐 엄지척을 맨 처음에 한다든지 브라보 한다든지 뭐 우리 딸 최고라든지 이제 서서히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접촉하지 말고 맨 처음에는 엄지척 뭐 브라보 우리 딸 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죠. 이게 한 번 사람 좋은 사람은 처음에 좋지만 한 번에 안 좋아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긴 어려워요. 좋아지다가 싫어지는 건 너무나 쉬운데 싫은데 좋아진다고요? 그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제가 예전에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진짜 먹혀갖고 전 두고두고 칭찬받은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 엄마는 알아 딸이 지금 뭘 필요한지. 예를 들어 이렇게 파란 장화를 애가 자꾸 갖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파란 장화. 그럼 엄마가 파란 장화를 사다가 시장에다 사다가 이제 쇼핑백에다 넣어서 신장 위에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놓고 아빠한테 카톡을 하세요. 여보 집에 들어오면 그 맨 위에 신장 위에 그 쇼핑백 안에 우리 딸 신은 파란 장화가 있어. 내가 사놓은 건데 내가 샀다고 하지 말고 아빠가 오다가 샀다고 하세요. 그럼 애가 그거 이제 신켜보고 맞으면 아마 자지러질 거다. 왜? 아빠가 내 발 사이즈도 모르는 것 같은데 발 사이즈도 맞고 파란 장화를 어떻게 알고 사왔느냐. 좀 치사하지만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집은 아빠가 또 솔직해서 내가 사지도 않는데 뭘 내가 샀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여보 고마워. 이러고는 집에 와서 얼른 들어왔을 때 그 쇼핑백 신장 위에서 꺼낸 다음에 딸 이름을 부르고 자 아빠가 이건 우리 딸 생일 선물인데, 생일도 아니지만 선물인데 어디 한번 신어보자. 맞는지를 신고 맞으면 애가 펄펄 뛰고 좋으면 박수해주고 이렇게 서서히 이제 선물도 좀 해주셔야 된다.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서서히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할 게 많겠지만 해서 관계를 좋아지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둘 사이가 어느 시절이 되면 좋아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좋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수준에서 유치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애당초 이 경우는 애당초 불안정 애착되지 않게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오래간만에 가지 말고 매주 가야 돼요. 매주 주말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오고 잘 땐 또 놀고 오고 막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근데 엄마만 가고 아빠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러기를 거의 18개월 동안 그냥 저인 타인같이 느껴지고 어떤 이상한 사람 와서 맨날 나 야단치고 호통쳤다. 그래서 시작이 그런 야단과 호통으로 불안정 애착된 관계가 하루아침에 아빠란 이유로 안정애착 그렇게는 안 됩니다. 누구하고도. 그래서 그 안정애착 하려니까 선물 공세도 하고 같이 놀이도 같이 동참하고 또는 이제 애가 좀 커가면 산책도 같이 하고 산책 갔다 내려오다가 도서관 가서 애 좋아하는 거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들어오는 길에 애 좋아하는 수타우동도 같이 먹고 오고 이런 일을 산책하고 캠핑 가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이제 아빠를 가까이 느끼게 해야만 최소한 아빠를 싫어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더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불안정 애착이 되지 않도록 애하고 애착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렇죠. 미소 짓고 서로 화이팅하고 엄지척하는 관계면 이런 노력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빠가 좀 애를 낳고 너무 큰 애같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도 좀 학대하는 아빠. 근데 본인이 학대하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좀 긴데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부인이 전업주부인데 공무원 시험을 이제 치려고 하니까 날짜 앞두고 신랑한테 일요일 날에 여보 애들을 좀 보고 있어요. 9개월 된 아이니 기저귀 차고 그러니까 아들 같아. 당시 하루 종일 보면 나는 아침 일찍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집에 올 테니 애랑 잘 놀아. 그래서 이제 애 먹을 거 다 해놓고 신랑 먹을 거 해놓고 나갔대요. 나갔다 이제 헐레벌떡 밤 되기 전에 저녁쯤 돼서 아파트 복도식이라 들어왔는데 너무 집이 맨 끝에 집인데 너무 조용한 것도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막 바쁜 걸음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래 조용하면 이상하잖아. 애가요 그 9개월 된 애를 허리에다 끈을 내갖고 그 식탁 다리에다가 묶어 놓고요. 남편은 선풍기 켜놓고 문은 다 열어놓고 소파에서 텔레비는 왕왕거리고 자고 있더래. 그래서 애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혼자 울면서 콧물에 눈물에 아주 범벅이 된 채 바닥에다 콧물 눈물 다 된 채 애도 자고 아빠도 자고 있는 걸 보고선 저한테 상담이 온 거지. 이건 엄연한 아동 방임형 학대입니다. 사실은 아빠들이 어떻게 부모됨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아빠들은 이렇게 방임형 학대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야. 실제로 이제 이 당사자는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화가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왔지만 저는 사실은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을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부모 되기 전에. 부모 되고 나서는 전부 일을 닥치면 다 요새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나도 부모가 처음이거든 하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 너무나 많이 해요. 그리고 요새 동시에 몇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 중에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애들이 인간이 망가지는 거지. 그 기초성이라는 게 망가지는 거야. 적기에 들이대고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애도 12씩 안 낳고 하나 낳고 저출산으로 다 지금 이게 사회 문제인데 애를 낳아도 이렇게 전혀 모르고 애를 이상하게 키우는 집도 왕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신부를 위한 부모교육, 고등학교 때 배울 부모교육, 대학교 때 교양에서 배우는 부모교육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조약교 자랑을 좀 할 건 아니지만 현대사회와 가족, 부모연습이라는 교양을 제가 오래도록 하고 또 강의평도 좋아서 베스트 티처상도 몇 번 받고 특별히 이제 공대 학생들이 이제 강의평에서 익명으로서 이만큼 편지 써놓고 가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두고두고 써요. 공대 맨날 실험만 하고 여자 교수도 못 만나요.
교수님 만난 건 축복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안 듣고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아빠가 됐을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교수님 수업 듣고 저건 뭐 수업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다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내 애를 아무렴 그렇게 하겠어 하는데 그냥 이 수업을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고 뭐 강의평을 너무너무 좋게 써줘요. 그래서 공대들 왜 그러나 맨날 실험만 하다가 그리고 졸업을 하니까 날 만난 걸 축복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대놓고 공대생들 내 수업 전공 필수처럼 들어라 그러고 이제 제 수업 들어오면 이제 첫날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만 일단 우리 머리가 컴퓨터 같아서 이렇게 교양 때 내 수업을 듣고 나면 최소한 이렇게 하는 건 방위명 학대다, 이렇게 하는 건 때리는 건 옳지 않다 할 거 아니야. 우리 머리가 컴퓨터 같아서 입력이 되면 다 기억을 하니까요. 근데 교양 때 이런 수업도 안 듣고 맨 실험만 하다 졸업을 해서 취업은 됐을지언정 이상한 아빠 노릇을 한다면 나 이것도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양에서 제가 제 수업 학생들 칭찬을 해주고 저도 보람을 좀 느끼긴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제 유럽에서도 왕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란서에서도 미혼모들이 자꾸 늘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숫자가 줄지 않으니까 참 걔네들 교육과정 난 지금 봐도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참 뭐랄까 재밌는 교육과정이 컴퓨터로요 인형이야. 인형인데 이제 컴퓨터 인형이죠. 그래서 인형을 바구니에 넣어주고선 얘를 보육 실습해야 돼요. 근데 이 컴퓨터 인형이 수시로 울어요. 그 프로그램 내장된 대로 수시로 우는데 이 남자애들이 얘를 데리고 다니다가 울 때 잘 이렇게 대응해주면 그 컴퓨터가 전부 기록을 해요. 한 번 울었을 때 안아줬다. 3번까지 울도록 방치했다. 얘는 계속 방치했다. 이렇게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컴퓨터로 읽어서 때때로 울 때마다 상호작용 안 한 애는 그 보육 실습이 이제 낙제가 돼서 졸업을 못 하죠. 그래서 이 시험을 계속 필수 과목에서 누락되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돼서 졸업을 하게 된 학생이 많대요. 자, 그런 애들이 많을수록 미혼모의 수가 굉장히 급감했다. 그러니까 그 모형 인형을 키우면서 우는 애를 달래보면서 애 키우는 일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느끼면서 실제로 그 미혼모가 적어졌다. 이게 참 원래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교육 수업에서 수업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모형 인형 그쵸 아기를 실습을 시킨다 하는 거지.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꽤 오래도록 시켜서 이제 내장된 프로그램을 읽어서 얘가 때때로 우는 아이를 잘 돌보면 통과인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통과를 안 시킨다. 참 재미난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봇 인형 애기를 돌보는 걸 통해서 그렇죠? 울음에 민감해야 되고 울음에 상호작용하는 법을 이렇게나마 한 것은 참 불란서답다 이런 생각해서 이 교육이 가장 큰 힘을 줬다 하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저도 구청에서 다목적 강당에서 아빠들 300명 모아놓고 강의하라고 해서 밤에 가서 강의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빠들 교육하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 이런 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교육열이 아주 어느 정도 수준 넘어서 굉장히 애를 참 철통 방어를 하면서 잘 키우겠다. 참 좋은 울타리 역할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시된 이 아빠는 방위명 학대죠. 애를 허리에다 끈 묶어서 식탁다리에다 묶어놓고서는 선풍기 틀어놓고 소파 위에서 테레비 큰 채 아빠 코 골고 자는 거는 본인 자기 위해서 애가 막 기어다니고 이거저거 잡아당기니까 그걸 끈을 묶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참 너무 무지한 얘기다. 원래 무지가 용맹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들도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하고 제 방송 듣고 제 책 읽고 이러면 아마 알면 그런 일을 못할 텐데 원래 모르는 사람이 목소리도 크고 용맹스러운 일을 이렇게 섬뜩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명 학대 실질적으로 통계가 제일 많아요. 방위명 학대는. 예를 들어
때에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다 지금 잠바 입는데 반팔 입고 다닌다. 그죠? 똑같은 바지 한 달 동안 입는다. 똑같은 티셔츠 입는다. 머리 안 감긴 지 한 달이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 이런 거. 옷이 깨끗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보살핌 흔적이 없으면서 방치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끼니가 돼도 먹이지 않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방위명 학대가 한국형 학대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아직도 교육이 덜 들어갔다, 홍보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성애, 부성애가 애를 낳으면 저절로 생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그 선한 모성애, 부성애를 제대로 애하고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때때로 적재적소에 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책을 냈으니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무지한 사람도 있구나 알고 아니면 우리 주변은 다 이런데 이러면은 이건 참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제목도 싫지만 학대하는 아빠 학대했습니다. 방위명 학대라고 하고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서 예비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교양으로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불란서 같이 저렇게 보육 실습도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도 내가 애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는 이제 뭐랄까 상담이 온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한 만 2세 된 딸을 둔 전업주부인데요. 이제 신랑 만나기 전에 일을 하다가 결혼해서 이제 몸도 약하니까 애를 갖고 일을 쉬면서 이제 애를 낳은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신문사 일을 해서 맨날 이렇게 아침 저녁도 없고 막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굉장히 육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아빠가 도와줘도 힘든데 아빠가 좀 그 출퇴근이 불규칙하고 막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하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도 나가서 놀다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집에서 밤에 애가 울고 막 소란스럽고 이러면 짜증을 낸대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고 짜증 내다가 나중엔 그런데 여보 내가 나가서 노는 남자도 아니고 나도 거의 준 전문직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당신은 24시간 애랑 상호작용하고 있어야 되고 엄마로서 이거 완전히 파악해야 될 사람이 애 울음도 못 잡고 이렇게 소란 피워도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것은 당신은 직무유기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정 떨어지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몸도 약하고 힘들어서 이래요. 그러면은 아유 큰일 났네. 어서 몸부터 추스립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애가 자는 시간이 많으니 잘 때는 당신은 재취업이 어려우면 공무원 시험이라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애 잘 때 짬짬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내년에도 한번 쳐봐서 떨어지는 것도 방법이니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신랑 같지 않고 이렇게 감독관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애 때문에 힘든데 그 힘든 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애한테 민첩하게 못했다고 너는 엄마 역할 제대로 하느냐 내가 나가서 뭐 놀고 오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나도 내 몫을 해서 이렇게 가정에 얼마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당신도 애 잘 때 놀지 말고 공무원 시험 공부해라 뭐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얘기는 없는데 이 엄마는 막 그 남편 얘기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울기까지 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케이스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애를 잘 키울 수 있는가요? 그거는 좀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부부 간의 문제가 더 있어서 엄마가 남편을 의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애한테도 이제 화내거나 그쵸? 뭐 애한테 노골적으로 날 힘들게 하지 마 이러고선 바로 또 후회한대요. 이건 내가 남편하고 관계에서 마땅치 않은 거를 애한테 지금 이렇게 하나 하고 또 바로 애를 껴안고 울고 그래서 이건 둘의 문제가 더 지금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보다는 이제 남편과의 그 불만 요소가 더 많다. 제가 실제로 맨투맨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으면요. 저 집은 애는 그냥 3살짜리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 저 집의 문제는 그 부부간이 문제구나. 그런 경우가 한 예를 들어 이제 100번 만났다 그러면 거의 한 70번 이상이 부부간의 문제다. 이렇게 저 혼자 저 안에서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애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엄마가 아빠를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받도록 협조를 남편한테 구하든지 뭐 이런 일을 해서 협조 체제 내에서 애를 키워야 되지요. 그게 대립각을 세우고 섭섭해하고 나를 모르보고 감독관처럼 애 잘 때 시험 공부해라 그러고 애만 보기도 얼마나 힘든데 애도 잘 울음도 엄마가 선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는 엄마로서 역할을 100% 못하는 거다 이러고 비판 위주로 하니까 엄마가 애하고 신나게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하고 신나게 못 놀고 짜증내고 이제 화내거나 뭐 엄마를 오히려 힘들게 하지 말라고 애한테 호통을 치니까 제가 아이 입장이면은 우리 집은 이게 내가 잘 살기에는 안전지대는 아니다. 아빠는 가끔 들어와서는 엄마 야단치고 엄마는 이렇게 막 주눅 들려 있고 아빠 없는 엄마하고 관계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데도 가끔씩 히스테리카하게 소리 지르고 날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러면 애는 이미 엄마랑 노는 게 신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애가 안전지대로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부부가 우선순위로 좀 화목해야 된다고 봐요. 둘이 서로 그래도 애정을 갖고 서로 좀 애쓴다고 노력한다 그러고 힘들구나 이러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적어지면 이제 한쪽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 것도 하기 싫어한다면 제 생각엔 둘 간에 좀 먼저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부인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부인 속 얘기를 해서 신랑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애 잘 때 공무원 시험 치라는 게 부담스러우면 신랑한테 네 할게요가 아니라 여보 애가 지금 이제 2세인데 나는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될 때까지는 애랑 같이 놀고 애랑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때 공부해서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당분간 나한테 공무원 시험 공부하라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내가 애하고 열심히 상호작용 잘해서 밤에 잘 때 울거나 이런 일을 안 하도록 도와줄 테니 당신도 협조해 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죠. 모르고 뭐 부부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고 혼자 심술 떨고 화내고 히스테리컬하게 애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애한테는 그건 참 억울한 대접이죠. 그래서 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애한테는 부모로서 아빠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엄마가 애하고 친밀감 있게 놀아줘서 애가 신뢰를 갖게 하려고 엄마 한편에서 노력을 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아빠가 바빠도 아빠가 또 애랑 놀아주고 엄마가 애랑 놀아주는 그 놀이 문화를 좀 더 이렇게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되게 엄마들은 언어놀이 많이 해주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어놀이 해주면 아빠들은 언어놀이 안 하고 뭐 하죠? 신체놀이 해요. 이렇게 행거리 쳐주고 애 받고 막 이러죠. 저희 아들도 보면 아빠가 이렇게 던져서 탁 받는데 그걸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니까 한 번 받다가 놓치면 떨어지면 이제 등뼈 갈라지고 난리죠. 근데 한 번도 안 떨어뜨리니까 아빠만 들어오면 두 아들이 그거 해달라고 그냥 막 그러면 힘들어도 그거 몇 번씩 행거리 쳐주죠. 아마 여자 같은 벌써 친맞이로 몇 번 다녔을 텐데도 아빠가 해준다. 그래서 엄마는 언어놀이, 아빠는 신체놀이. 그래서 애가 머리가 좌뇌, 우뇌, 전뇌가 발달된다. 주로 언어놀이는 좌뇌 훈련이고 이렇게 행거리 쳐주고 신체 운동하는 건 우뇌죠.
그래서 좌우, 그래서 전뇌놀이를 해주는 게 애한테 전인적인 발달이 되고 애를 잘 키우는 게 된다. 근데 이런 이론은 다 있으되 부부지간이 냉담하고 썰렁하고 신랑 보면 가슴이 철렁 두둑이 앉으며 울을 때 울음 뚝 못한다고 그래서 너는 집에서 뭐 하느냐, 나는 나가서 놀고 그냥 돈 받아오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이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아빠가 좀 더 좀 훈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엄마도 아빠 하는 대로 할 수 없으면 여보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할 수가 없으니 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내가 애랑 잘 상호작용하는 게 애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날더러 애 키우는 도중에 무슨 공무원 시험 치라든지 이런 얘기는 조금 접어두시고, 애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되면 제가 뭔 일을 하더라도 하겠어요 이러고 아빠를 일단 조금 내 생각을 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부부가 만나서 애를 만났기 때문에 1차적인 관계는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관계가 화목할 때만 애가 사랑을 보고 크지요. 제 가끔 이제 사례 중에요, 엄마 아빠 각방 쓰고 위아래 쓰고요, 이렇게 뭐 집에서 뭐 던지고 때리고 그러진 않아도 애한테 그런데요, 예 아빠 위층 계시면 짜파게티 할 건지 진라면 드실 것인지 여쭤보고 와라.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슨 막 싸우고 뭐 던져서가 아니라 참 별걸 다 날더러 물어보네 하면서 애가 물어봐도요 벌써 집안 분위기는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하고 식사는 해야 되는데 메뉴를 저렇게 물어보는구나. 자,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이건 사랑이고 이건 염려고 걱정도 사랑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가정 내 분위기는 내가 세세히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화합이 되고 용서를 해주고, 사실 용서는요 내가 누굴 용서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안 하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채 사는데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 줘야 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뭐 자존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우리 신랑이 일이 좀 신문사 일이고 깐깐하니까 저렇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뜯고 하는 게 원래 업이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지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그리고 내가 애를 돌보는데 민첩하지 않아서 울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화가 났겠다. 그래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으니 이렇게 하자. 이러고 마음을 좀 넉넉히 먹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래서 둘 관계가 어떻든 좋으면 애는 그 사랑을 보고 크는데 억지로 해놓고 애한테 잘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의 마음이 화합하도록 먼저 우선 하시면 애는 그 사이에 사랑을 보고 사랑을 먹고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